일단 두 가지 주제이고요. 첫 번째가 해외 수출 수입, 두 번째가 해외 현지 물류 유통 해서 먼저 첫 번째 해외 수출 수입 부분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 주요 국가는 미국, 베트남, 중국, 싱가폴, 태국 순으로 코로나 이후에 K푸드 열풍으로 해외 진출이 매년 증가 추세이고요. 해당 외식기업들의 주요 식자재 등의 관련 물품 수출 또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21년도부터 23년까지 이제 증감 추세 숫자를 표기한 그래프이고요. 두 번째로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 식자재 등의 관련 물품을 직접 수출하는 등 이 사항이 필수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서 해외 사업팀 또는 해외 수출 담당자를 지정하셔서 육성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무엇보다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과 별개로 판매만을 목적으로 직접 수출도 가능하시고요. 해외 진출 이전에 물품 수출을 통해서 해당 국가의 현지 시장을 파악하시고 사전에 이러한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직접 진출 전보다 구체적인 해외 진출 사업의 밑그림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대표님들, 임직원분들 해외 진출이 대부분 직접적인 목표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 역시도 해외에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도 수출을 위해서 저 역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풀어드릴 거고요. 모쪼록 시간이 업무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집중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 제가 강의를 자주 하는 전문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나름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수출을 위한 또는 현지 진출을 위한 나름의 솔루션을 제가 어느 정도는 채워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먼저 수출을 위해서 수출 진행 프로세스가 있죠. 이를 위해서 최초 해외 바이어 컨택 및 확보가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해당 국가 정보 및 관련 내용을 획득해야 하고요. 제품을 제안하고 샘플을 발송을 하고요. 이후 최종 컨펌 및 계약 체결 진행을 하고요. 해당 물품의 선적, 수출, 최종적으로 결제 대금을 수령해서 수출 프로세스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수출에서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해당 수출 국가별로 관련 규정이나 법규, 규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체크가 반드시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 리스크 발생 요인이나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의 해당 정보나 관련 규정들을 체크하셔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여러 인프라가 있지만 우선 국내 기반이기 때문에 대표님들 수출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코트라의 무역협회죠. 코트라 사이트에 가보시면 무역24라는 카페 형태의 국가별로 카테고리가 되어갔고요. 다양한 관련 정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AT센터라고 많이들 접하셨고 실질적으로 아시죠? 농산물 식품유통공사. 네, AT센터에서 만든 온라인 사이트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보 있고요. AT에서 만든 카티라는 사이트도 수출 정보 관련 내용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요, 식품류의 경우 우리나라로 치면 식약처죠. FDA의 식품시설 등록, 제조 과정, 여러 가지 이런 관련 내용들을 사전에 통보 또는 인증, 등록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이런 선행 작업 획득 후에 최종적으로 수출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남아 국가 역시도 비슷하고요. 대부분의 국가 역시 식약처에 해당하는 FDA라는 기관이 있고요. 여기에서 사전 인증이나 수입 허가 같은 것들을 획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인증이나 검역 규정 등
사전에 필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프로세스상에 다음으로 제품 관련 수출을 위해서 해당 바이어에게 제품 브로셔나 각종 제품 인증 자료 또는 필요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셔서 물론 영문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들 뭐 외식기업 하시다 보니 식품류 소스류나 제품들 직접 제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 소스 같은 경우에는 다 제품 등록을 하시잖아요. 이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내용을 다 영문으로 준비를 하시면 된다. 해서 마지막으로 다음은 수출을 위한 물류업체를 지정하셔서 대표님들이 직접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하실 수는 없고요. 물류업체를 선정하셔서 선적 및 물류 운송을 진행한다. 해서 식품류의 경우에는요. COA라고 하죠. 성분 분석 자료 그리고 각종 인증 서류 영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증 서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님들 공장 같은 경우에 OEM 제조를 하셔도 헬스업 인증이 있고 ISO 22000 여러 가지 인증이 있잖아요. 국제 표준 절차상의 기술 인증이 이런 것들 다 획득하셨으면 이런 거 영문으로 다 전환하셔서 구비하시면 수출 국가의 통관 시나 수출 진행 시에 시간적인 리드 타임이랄까 절차상의 세이브가 많이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걸로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하죠. 흔히들 PI라고 들어보셨죠? 견적서. 바이어에게 견적서를 송부하고요. 그 다음엔 해당 바이어가 오케이, 구매할게. PO를 보내줍니다. 발주서죠. 발주서를 받은 후에는 계약서를 주고받고 계약 체결을 하시고요. 수출을 위한 제품을 준비하시고 최종적으로 수출을 위한 서류들, 흔히 아시는 커머셜 인보이스, 기타 인증 서류, 수출을 위한 구비 서류 준비하셔서 다음에 제품 선적과 동시에 최종적인 수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해외 현지 영업 및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고요. 먼저 해외 바이어 업체 개발이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이어죠. 대표님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지금도 해외 수출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끝이 없고요. 어느 나라든지 어떠한 제품이든지 수출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서 바이어 개발이 필수이고요. 수출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해외 바이어 확보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 주관 해외 바이어 상담 사업, 해외 수출 기업 지원 사업 이 두 가지를 명시했고요. AT 센터나 코트라 주관하는 해외 수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AT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해외 바이어를 한국에 초청해서 상담의 형태로 해서 직접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해외 바이어들과 또 매칭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코트라 같은 경우는 아예 해외 진출 사업을 주관해서 지원해 줍니다. 뭐냐면 가장 간단한 게 해외 식품 박람회 많이들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해외 바이어를 직접 발굴 개발하는 현지 지원 사업, 참여 사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표님들이 해외에 가셔서 직접 박람회에 참석하셔도 되고요. 직접 영업을 하셔서 바이어를 만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차이점은 AT는 국내에서 다 준비를 해주지만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케일이 있죠. 관련 희망 업체들과 함께해서 현지를 방문한다 해서 해외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라고 말씀드리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 다 국내에서는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셨고 기반을 다 닦으셨겠지만 수출을 전제로 표현을 드리자면 A부터 Z까지 다 모든 걸 새롭게 준비하시고 진행하셔야 하는 과정이 다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이어인데 이 부분들 솔직히 되게 막연하고 막막하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도 그거 참여한다고 되겠어? 제가 다 경험을 했고요. 물론
조기에 어떠한 성과들이 손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은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한 전제 조건, 사전 작업, 첫 번째 선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두 번째 해외 박람회 참여 보면 현지 바이어 직접 컨택으로 단기에 바이어 업체 확보 및 수출 진행 협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오프라인 직접 영업 및 픽업. 현지 바이어사 직접 발굴 및 수출 영업이 있고요. 흔히들 인적 네트워킹이죠. 또는 관련 업체를 직접 방문하셔서 세일즈 영업을 통해서 컨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킹. 대표님들 역으로 해외에서 내 브랜드는 해외에서 문의가 왔어. 이런 대표님들 있지 않으신가요? 네. 바이어가 컨택이 온 거죠. 네. 물론 외식기업 프랜차이즈 관련으로 올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건 같습니다. 수출에 외식기업이 해외 진출을 해도요. 당연히 식재료나 식품류, 소스류 여러 가지 수출을 하시게 되니까요. 이 또한 수출이고요. 해서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이게 언어나 문화적인 차이,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당연히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해외를 전 세계를 다 돌지는 않았습니다만 언어적으로 완벽하게 네이티브 수준의 이런 스피커는 아니고요. 한국말 정말 잘합니다. 대표님들과 똑같습니다. 다만 수출에 대한 의지, 도전 정신이 좀 강하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사실 사주에 역마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는 걸 잘합니다. 똑같습니다. 언어적인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고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건 도전하는 정신. 대한민국 정부는요, 수출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랄까, 어드밴티지를 제공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AT센터나 코트라의 지원 사업들, 이러한 부분들이 일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건 시작과 동시에 진행이 된다 해서 이런 두려움을 반드시 떨쳐버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트라의 경우에는 해외 무역관이나 각종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사이트에 여러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이어사를 발굴하시고 그 후에 직접적으로 컨택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업체별 역량에 따라 해외 사업 진행, 인력의 육성, 수출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및 장기적 관점의 사업 역량 개발. 제가 경험한 외식기업들, 해외에 진출한 외식기업들 보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의외로 해외 전담 사업팀이 없어요. 일단 진출을 하십니다. 코로나 전과 이후로 세계적인 경제 추세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일단 외식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해외 매장을 오픈을 하면 국내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장 오픈하시면 슈퍼바이저나 관리자들 여러 인력 맨파워 투입하셔서 오픈 후에 사업이라는 게 이윤 추구, 매출 발생, 매출 극대화잖아요. 해외도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해외 최초 진출하셨는데 한국에서 너무 일을 잘하는 맨파워 최고의 탑 에이스인데 이 친구를 보냈는데 언어가 안 돼. 언어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잘했는데 해외 전담팀이 이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라고 표현드렸잖아요, 대표님들. 로마에 가면요, A부터 Z 모든 걸 다 하셔야 됩니다. 현지 유통업체도 있겠지만 관련 하다못해 용기가 됐던 작은 것들, 냅킨 티슈 하나가 됐던 모든 것들 다 직접 해야 되고요. 물론 현지 파트너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업의 주체가 대표님들이시니까 어느 정도 퍼포먼스적인 역량을 미리 사전에 개발하시면 주도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지만 로마법을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죠? 불가능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언어적인 부분이요. 영어 잘하는 직원 못 구하실까요? 요즘에 대한민국 MZ세대 영어 못하는 친구들 없습니다. 너무 잘하죠? 해외 전담 사업팀까지 나는 이런 대단한 그룹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최소한 1명, 2명 정도만이라도 사전에 육성하셔서
대비를 하신다면 말 그대로 해외 사업 병행해서 동시에 진행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물류 통관 업체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최초 수출 시 모든 업무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특히 물류나 통관, 수출 통관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서 간접적인 서포트를 받아 진행한다.